자, 저는 사람 중에 제일 싫고 혐오하는 사람이요, 이 똥배짱 뿌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야당 대선 후보 윤석열에 대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천신만고 끝에 후보가 됐습니다. 그 후보가 된 부분에는 온갖 당 안팎의 공작, 정권의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당에서 지도부와 당의 경쟁 후보들조차도 전부 거기에 일정하게 가세했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교체되기를 바라는 보수의 간절한 희망 때문에 윤석열이 그런 공작을 깨부수고 대선 후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대선 때 불필요한 전두환 발언을 본인이 했습니다. 자, 물론 대구 쪽에서, TK 쪽에서 점수 좀 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한다고 더 딸 것도 없고 안 한다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이 5.18하고 쿠데타 한 거 말고 뭘 잘못했나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 말에도 5.18은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의 진위를 가지고 따지기보다 그렇게 말을 했다 하면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그 말에 대한 자기도 말했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보수 바닥에 흔히 그렇게 단순 논리로 말을 하는 사람이 많고 보수 대중에는 그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수의 정치의식을 가진 사람 중에 불쾌한 것은 5.18 광주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성역화되어서 감히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이를 갖다 놓고 개나 소나 5.18에 숟가락을 올리고 해마다 푸닥거리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역에 올라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비롯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5.18이 광주에는 중요하다면 PK 지역에, 제 고향에는요, 부마 사태도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 민주화를 위해서 한거한 것이고 부마 사태는 박정희 정권을 끝나게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마 사태 부분에서도 부산 마산 민주화 의거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가지고 성역화하고 이렇게 하면, 자, 지역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는요, 있는 대로 기억하고 그것을 갖다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희생된 사람들을 갖다가 최소한 예우해주는 정도로 거쳐야지, 그것이 후대까지 먹고 사는 정치적 그리고 현실적 유산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정치인이 5.18 뜯어먹고 살고, 그리고 생판 관계없는 자들도 심지어 조폭조차도 5.18 단체 회장이 되고, 그리고 5.18을 갖다가 이제 정식으로 법적 단체로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도록 해서 거기서 어떻게 빼먹을까 연구하다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이 그 말을 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타이밍이나 별 득점 효과가 없는 실언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본인이 유감이라고 했으면 끝난 일인데 또 본인이 개에게 사과를 주는 것, 그것도 왜 그랬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랬다가 난리가 났고 그것 때문에 마치 후보 당선이 안 될 것처럼 언론들이 그 타이밍을 몰아서 끌고 갔고 당 내부에서도 공격을 했고 하마터면 윤이 지지율도 폭락하면서, 폭락한 게 아니라 폭락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그 일 때문에 후보가 안 될 뻔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작을 하고 공작의 시작을 윤석열의 전두환 발언으로 삼아서 낙마시키려고 했는데 살아난 것은 누구의 공입니까? 끝까지 그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정권 교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성골 진골 보수들의 지지를 받고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어제 지금 광주를 찾아가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릴 거다, 이거 문가리가 이야기하고 이재명이가 이야기하고 좌파들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지가 말 실수해놓고 그 말 실수의 대가로 이걸 헌법 전문에 올려요? 나는 반대합니다. 이런다면 윤석열에 대한 보수의 지지도요, 좀 유보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무슨 현실적 가능성 때문에, 사실 우리 당도 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후보를 내고요. 대선에 출마해서 싸우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참고 있는 것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의 대의에 우리가 죄를 뿌렸다라는 비판, 이런 것들 때문에 참는 겁니다. 사실은 참아서는 안 되죠. 어차피 정치인들이라는 게 보수를 표방하고 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과거의 수구 기득권, 가짜 보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지 말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판단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실망했니 어쩌니 할 겁니다. 그래서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린다는 윤석열의 말을 보면서 광주에서 겁주고 어제 계란 안 던진 거는요. 윤석열 길들이게 한 겁니다. 길들이게 한 거예요. 자, 너 와. 그래서 윤석열 앞에 전부 몰려가서 고함 지르고 항의하고 몸싸움 했지만 너 계란은 안 던지고 폭력 사태는 안 났다. 봐준 거니까 앞으로 5.18과 광주라면 무조건 예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앞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 앞에 달라붙을 생각하지 마. 우리는 너를 5.18 문제하고 관련해서 네가 항복을 한다니까 요쯤하고 말게. 어제 이미 윤석열 캠프를 통해가 5.18 단체에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올리겠다라는 이 내용이 전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5.18 단체들도 자기들이 액션하는 쇼만 좀 보이고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패대기 치지는 않았죠. 어제 보면 이 5.18 단체들이 욕하지 맙시다, 계란 던지지 맙시다, 자작극에 말려들지 맙시다 이랬어요. 그 피켓을 들고 있는 게 사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5.18 묘역에 분향하려다가 추모탑 입구에서 불발되어서 결국 발길을 돌렸다. 욕하면서도 윤석열한테 얻어낼 건 다 얻어내는 교묘한 계산을 했습니다. 솔직히 선거공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어제 거기 가서 지금 광주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들 안 하고 전두환 발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유감을 표명했고 사과했다 하고 그냥 광주 안 간들 윤석열의 득표에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중도에 있는 사람이 광주에 가서 머리 숙이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요. 찍어주고 아니면 안 찍어줍니까? 여기에 솔직히 먹고 살기 급한 국민들이 관심이나 있습니까? 윤석열이요. 이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올린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을 찍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여기서 밝히겠다는 거예요. 무슨 보수가요. 윤석열이가 독점했어요. 그가 보수가 맞기는 합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사회개혁과요. 진짜 진보와 5.18 잔치에 먹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야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어제 광주에 가서 보인 행동은 본인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역대 모든 보수의 이 허접한 인물들이 했던 광주라는 프레임에 그 스스로 자초한 전두환 발언으로 또 그걸 수습하기 위해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헌법 전문의 광주 정신, 5.18 정신을 반영한다고 항복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요. 우리 행명 21 당원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런 유약하고 한마디로 자시소신과 신념이 없는 대선 후보는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또 한번 이 조선일보 광고를 보면요. 그 사설 밑에 한 조그만한 보수 정당의 그 대표 변호사가 올린 광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희망적이고 기쁜 소식, 이준석 대표가 더 큰 정치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하며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를 엄청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띄워줄 거니까 윤석열이 펜 좀 들어줘라.
이 뭔 소리합니까? 젊음과 변혁으로 시대를 책임질 정당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준석 대표를 높이 평가합니다. 변화와 혁신의 마인드로 한국 정당의 시대에 부응한 변혁의 바람을 가져온 이준석 대표를 높이 평가합니다. 도저히 구제받지 못할 것 같은 정당이 다시 국민의 높은 지지를 회복하는 데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인 대선 후보 경선 관리와 새 정권 창출 가운데 첫 번째 과제를 뛰어나게 이루어내어 국민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쩌고 저쩌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과유불급, 재성박덕, 자중자애를 새기는 큰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이준석은 큰 정치인의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하고 있다. 윤석열이 잘 도와랍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자기도 정당의 대표인 사람이 이준석이를 찬양하면서 니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네가 윤석열이 잘 도우면 너는 미래의 제목이 될 거다. 늙으면 참말로 진짜. 아니 이 양반도 문재인 공산당이다라고 해가지고 말했다가 그래도 무혐의 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할 자유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나도 이 양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요. 막 줄 서고 이런 비루한 꼴을 보이지 마세요. 나이 들어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는 보수가요. 이런 꼬라지를 보이는 데 대해서 정말 혐오합니다. 솔직히 이런 것들 때문에 보수 근처에 잘 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수가요. 얼마나 망가졌다가 겨우 이까지 왔는지 모르고요. 또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좌파가 짜놓은 프레임에 넘어가고 그리고 그것도 지 실수 때문에 그리 된 거를 그러고는 또 이준석이 같은 애를 살살 달래면서요. 윤석열이 잘 도와주라고 신문에 광고 내고 자빠졌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